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야, 반갑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거를 사실은 취지상 중3에서부터 고등학교 전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 학생분께서 중학교 2학년 것이 어려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오늘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순서에 맞게끔 설명할 거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VP님 어서 오십시오. VP님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 현재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참조하는 교재가 따로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녹화 먼저 들어갈게요. 자, 반가워요, VP님. 생방송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간혹가다 질문 주시면 제가 방송 받을게요. 자, 부분 녹화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 그 물질의 기본 성분부터 오늘 1강 쭉 해서 앞으로 쭉 진행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그 유튜브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시면 의왕님 어서 오세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생방송에 여러분들, 의왕님 오늘 중학교 2학년, 자, 이제 원소 파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원소라는 게 뭐냐? 엘리먼트, 원소. 자, 갈게요. 녹화 중이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질문은 제가, 바로바로 받고요. 긴 질문은 제가 중간중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엘리먼트. 자, 여기. 자, 원소. 자, 원소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성분. 자,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의 기본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한다. 물질의 기본 성분. 아시겠죠? 물질의 기본 성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고대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맨 처음에 제시했던 건 탈레스의 이론설, 탈레스의 이론설, 즉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뭘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구상에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지고 일단 이론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엠페도클레스는 좀 더 외연을 확장했죠.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그래서 사원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좀 별표를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자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꽤 중요합니다. 입자설은 모든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되어서 나중에 이제 분자, 원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설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네 가지 원소, 물, 불, 흙, 공기. 이건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엠페도클레스가 먼저 얘기했죠. 자,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는 엠페도클레스도 사원소설을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원소설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차이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은 네 가지 원소들이 따뜻함, 습함, 건조함, 차가움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또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세로 넘어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즉 따가움, 차가움, 그 다음에 따뜻함, 그 다음에 차가움, 그 다음에 건조한 습함이라는 조건을 가지면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그럼 이런 조건들을
좀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좀 만족시켜주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연금술사의 기본적인 연금술의 바탕을 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술입니다. 사원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술을 근거하면 값싼 금속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뀌거든요. 실질적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값싼 금속으로 어떻게 금으로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다. 나중에 또 제가 죽고 후세대는 또 그게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연금술사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했던 실험이 뭐가 잘못됐지? 계속 분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실험 도구에 문제가 있었나? 좋아. 그럼 다른 실험 도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실험 도구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 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연금술사예요. 그러던 중에 실험 중에 금은 못 만들었지만 이상한 원소가 하나 생겼어. 그래서 뭐예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도 만들었을 뿐더러 새로운 물질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실질적으로 무모한 도전이었긴 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그 당시에 연금술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일의 원소설. 이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 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의 원소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고 빛과 열을 포함한 33가지의 원소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보일은 그냥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부아지는 뭐다? 33종이라는 원소를 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부아지의 원소설은 두 번째 중요한데요. 라부아지. 얘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라부아지에. 왜 중요하느냐? 요 학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물이 원소라고 표현이 되었거든요. 오케이. 모든 물질의 근원은 사원소설, 물이라는 게 원소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냈어요.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뭘 통해서 증명을 했느냐?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실험을 통해 물이 산소와 수소, 물을 분해했더니 산소하고 수소라는 기체 성분이 막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뭐야? 원소라는 건 분해되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다? 물이라는 거에서 새로운 기체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그러면서 물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뭐지? 이상하네. 물은 분해가 가능하구나. 그럼 얘는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고대 과학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부분 녹화는 고대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한 거죠. 아무튼 첫 번째 부분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부분 녹화를 마치고 나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강의가 있고요. 부분 강의가 있어요. 부분 강의.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버리면 한 번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나? 또는, 쭉 가다가, 내가 진짜 궁금한 부분, 내가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지? 나는 그 부분만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학생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녹화하고 전체 녹화를 서로 나눠서 찍으니까요.
서로 나눠서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 녹화를 끊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부분 녹화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녹화를 볼 때는 다양한 내용들, 그러니까 부분 녹화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볼 수 있다라는 그 특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특징 및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대 과학자들의 주장, 물질의 성분, 기본 성분에 대한 고대 과학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녹화를 했고요. 자, 이제 원소라는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여기는 그냥 부분 녹화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을 이루는 기본 성분. 기본 성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 성분.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10여 가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110여 가지. 그래서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고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이 과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쓰자, 우리. 이렇게 쓰자. 오케이? 이렇게 쓰도록 하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원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자. 오케이.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자, 이거는 제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원소 기호 요거는 제가 부분 녹화를 간단하게 찍고 갈게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녹화를 찍고 갈게요. 아시겠죠? 첫째,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는 베르셀리우스가 주장을 한 건데요. 베르셀리우스가 주장을 한 건데, 각각의 원소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죠? 이름을 지어서 이거를 함축적인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름을 지어서 함축적인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름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정루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로쿠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후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칭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첫째, 일단은 원소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거나 또는 중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록훈이다, 정안철이다, 뭐 그러면 앞에 정자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정록훈을 정으로 줄여가지고 부르고, 정씨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정으로 줄여서 불러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를 부르는지 저 사람을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글자가, 그 이름의 앞 글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뒤에서 또 하나를 빌려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바로 뒷글자를 빌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중간 글자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소 기호의 이름은, 자, 구분을 해야죠. 자, 앞글자를 따거나, 자, 다시. 앞글자를 따거나, 오케이? 앞글자가 중복됐을 경우에는, 앞글자 한자하고, 또는 뭐, 바로 뒤, 또는, 뭐, 중간. 여기에서 한 글자를 더 따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조하고 있는 교재에, 수소라는 게 있는데, 하이드로젠이에요, 수소는? 자,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이드로. 디아론가? 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이드로젠. 그래서 뭐예요? H를 딴 거죠, H. 그래서 수소는 H라고 원소의 기호를 표현합니다. H. 아시겠죠? 하이드로젠의 약자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헬륨.
헬리움. 헬륨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어때요? 앞글자가 중복되잖아요. 그쵸? 헬륨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앞글자가 중복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뒷글자를 하나 더 따오는 거예요. 뒷글자 하나 더 따오는 거야. 아시겠죠? 뒷글자 하나를 더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은 He2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He2. 아시겠죠? He2. 자, 그 다음에, 뭐, 염소는 클로름, 그래서 Cl이라고 표현하고요. 중간 글자를 따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뭐, 카보니움, 그래서 C,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주기율표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게 하나 있냐면, 자, 한 글자인 예를 들어서 수소 또는 뭐 산소, 뭐 질소, 한 글자로 된 뭐 원소 기호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헬륨,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뭐 클로림, 뭐 이렇게 염소, 그 다음에 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이상하네? 앞에는 대문자를 쓰고 뒤에는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앞에는 대문자를 쓰고 있고 뒤에는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대문자를 쓰고 뒤에는 소문자를 쓰고 있어. 앞에는 대문자를 쓰고 있고 뒤에는 소문자를 쓰고 있다. 자, 반드시 앞글자는 대문자를 써야 되고 뒤에 글자, 그 다음 글자부터는 소문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하나의 원소다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NaCl 염화나트륨인데 염화나트륨 소금인데요. NaCl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Na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화합했다. 그래서 NaCl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만약에 대소 구분 없이 써볼게요. 잘 보세요. 대소 구분 없이 NaCl. 그럼 봅시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너 질소야? 너 A도 뭐야? C야? L이야? 너희 네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 네 종류의 원소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의문에 빠지겠죠. 또는 너 NA고 너 C고 L이야? 세 종류야? 또 뭐야? 너희 둘이고 너희 둘이야? 두 종류야? 한 종류야? 뭐야? 구분이 안 가. 다 대문자로 표시해버리면 올 대문자로 표시해버리면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부터 너까지가 한 녀석이구나. 대소로 끝났어? 그럼 소문자는 대문자를 따라가는 거구나. 오케이? 자식이 아빠를 따라가는 거구나. 대문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아빠 이렇게 가시면 돼. 한 가족, 아들 아빠 한 가족.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원소이다. 한 종류의 원소이다. NA는 한 종류의 원소이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앞에는 반드시 대문자를 쓰고요. 뒤에는 소문자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중학교 2학년 녀석들 원소기호 시험 보면 NA를 꼭 이렇게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NA 이렇게 쓰는 녀석들이 있다니까. 그 헬륨은 꼭 이렇게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또 어떤 녀석들도 있냐면 NA 이렇게 쓰는 녀석들도 있어. 이렇게 쓰는 녀석들도 있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규칙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규칙성. 앞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리튬 한번 해볼까요? 리튬은 Li거든요. 그럼 Li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돼. Li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돼. 어떻게 써야 돼요? I 이렇게 써야죠. Li.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교재에 아마 원소 기호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소 기호들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암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는 뭐 수소 H, 붕소 B, 플로린 F, 알루미늄 Al, 염소 Cl, 철 Fe, 헬륨 He, 탄소 C, 네온 Ne, 규소 Si, 실리콘이죠. 아르곤 R. 자, 근데 원소 기호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이건 뭐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이 터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터득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 가지 원소의 성질과 이용. 자, 원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분 녹화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원소의 성질과 이용. 갈게! 부분 녹화. 원소의 성질과 이용. 원소의 성질과 이용.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원소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해드리고 갈게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좀 해결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수소부터 갈게요. 수소. 수소는 가장 가벼워요. 자, 수소는 뭐라고요? 수소는 H죠? H. 자, 수소. 수소는 H. 가장 가벼운 원소.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요, 수소는 가연성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다고요? 가연성.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하나 정리해볼게요. 가연성. 뭐를 갖고 있다? 가연성. 자, 가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도 잘 탄다. 뭐라고요? 스스로도 잘 탄다. 스스로, 가짜. 스스로도 잘 탄다. 뻥소리를 내며. 뭐를요? 뻥. 뿡! 오케이. 잘 탄다. 뻥소리를 내면서. 아시겠죠? 굉장히 잘 타고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요? 미래의 에너지원. 수소전지를 이용해서 그 전기자동차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에너지원. 그 다음에 뭐 우주 왕복선. 지금 뭐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가 이제 없어졌죠. 왕복선의 연료로 쓰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연성이 있다라는 건 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꽤 중요해요. 꽤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알고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정리를 한다면, 수은 한번 해볼게요. 수은. 자, 수은은 H지. 수은은. 자, 유일한 액체 금속이에요. 자, 금속은 금속입니다. 근데 얘는 유일한 액체로 되어 있는 금속이다. 액체로 되어 있는 금속. 그리고 얘는 매우 무거워요. 매우 무겁다. 아시겠죠? 매우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거울 중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금속. 오케이. 중금속. 수은은 액체 금속이고 매우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냐면, 얘네들 위 액체인데 찰랑찰랑 거리는데 얘네들 위에다가 다리미를 던져도 다리미가 이 위에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요즘 뭐 디지털 체온계를 많이 쓰니까, 예전에 과거에 체온계에 많이 썼어요. 체온계. 왜냐? 온도의 수은은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 증가하는 부분들이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체온계를 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갈게요. 탄소는 C죠? 탄소는 C.
탄소는요, 분명히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인데, 문제는 얘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아주 미세하게 남아. 미세하게 남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그냥 뺍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아시겠죠? 아시겠죠? 비금속이면서 전류가 살짝 흐르긴 해요. 그래서 뭐예요? 전류의 전극으로 쓰이고요. 전류의 전극. 전극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연필심. 흑연이죠?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곳에 얘네들이 다 탄소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숯과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그 녀석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소가 같을 동자. 원소가 같은 녀석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소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동소체.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 탄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염소 하나 해볼까요? 염소? 염소? 자, 염소. 염소는 CL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소 기호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를 쓴다는 거. 염소는 황록색 기체입니다, 일단. 자, 황록색 기체. 황록색 기체요. 글씨가 왜 이래? 자, 다시. 염소는 무슨 기체다? 황록색 기체다. 황록색 기체. 염소. 근데 얘는 살균. 얘는 살균을 할 수 있는 살균제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살균. 오케이? 그래서 수돗물에 수돗에 쓰이죠. 얘는 살균 기능이 있고요. 기능이 있고, 따라서 수돗물에 소독에 써요. 그래서 수돗물에 염소를 집어 넣으면 수돗물에 염산의 형태로 살짝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살균 현상에 의해서 수돗물에 염산이 염소가 들어가면 염산의 형태로 수돗물에 미량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 염산의 형태가 살균 작용을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 살균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염소. 자, 그 다음에 질소 갈게요, 질소. 자, 질소. 질소. 자, 질소는요, 매우 안정한 원소예요. 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안정한 원소. 매우 안정하지는 않고요. 안정한 원소. 자, 안정한 원소.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반응을 잘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반응을 다시. 안정한 원소. 안정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미 안정한데 내가 무슨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안정한 말고요. 연예인, 안정한 말고. 안정한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는 성질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구의 충진제. 전구의 충진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 전구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백열전구. 그죠? 요즘은 뭐 오슬람 이런 거 쓰지 백열전구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이 백열전구 안에 집어넣는 기체의 이름이 질소예요. 아시겠죠? 전구의 충진제. 충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서 집어넣는다라는 얘기. 충전. 오케이? 충진제로 쓰이고요. 또는 과자의 충진제. 충진제로 쓰기도 해요. 왜 여러분들 과자 하나 사면 빵빵하잖아요. 그 안에다 질소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가 상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과자가 상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조금만 와봅시다. 자, 그 다음에 헬륨은 He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헬륨은 He. 앞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
자, 얘는요, 얘도 매우 가벼워요. 매우 가볍다. 매우 가볍다. 매우 가벼운 거 또 하나 있었는데, 아까 여기에서 뭐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요? 수소 있었죠? 수소? 근데 아까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서 잘 탄다고 그랬습니다. 잘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얘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한 원소예요. 자, 얘는 매우 안정한 원소. 자,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합니다. 헬륨은 매우 안정해.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그래서 얘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우 가벼워요. 그럼 터질 염려가 없겠죠? 수소로 예를 들어서 풍선을 만들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에 힌덴부르크, 독일에 힌덴부르크 풍선 그 녀석이 쭉 가다가 폭발해가지고 대박 사건 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쓰는 헬륨으로 여러분들 어린이들 풍선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쵸? 오케이? 근데 그 헬륨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잘 뜨고 폭발하지 않는다. 왜요? 매우 안정한다라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얘는 주로 풍선에 많이 활용하죠. 풍선. 자, 헬륨 됐고요. 철은 여러분들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철?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 그쵸? 철은 자동차, 선박, 건물, 철근. 다시, 자동차. 철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선박, 건물에 철근, 등등등등. 매우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철이죠? 오케이, 그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 금은 A. 금은요, 귀금속이죠? 귀금속. 그 다음에 얘 금속이니까 전류가 매우 잘 흐릅니다. 전류가 매우 잘 흐르기 때문에 정밀 부품들, 오케이. 전자회로. 자, 어디에 쓰인다고요? 전자회로 같은 정밀 부품들. 정밀 부품들을 활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집에 이렇게 놀고 계시다 보면은 컴퓨터 삽니다 이런 거 오잖아요. 왜 컴퓨터를 사겠습니까? 요 안에 있는 전자회로 부품에 들어있는 컴퓨터 부품 안에 들어있는 전자회로에 들어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수거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자, 부분 녹화 이쯤에서 정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감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짧게 잘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 제1강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